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희장입니다. 제가 잠시 보니까 그 목감기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목이 약간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. 잠시 제가 아는 분 지인들 통해 가지고 그 연극 관련된 그런 교수분을 잠깐 만나가지고 좀 잠시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뭐 수업 아닌 수업을 좀 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본을 좀 보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,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를 한번 펼쳐봤는데, 생각 이해로 감정이입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내가 감정이입을.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이번 기회에 연극 배우러 나가야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혼자만의 착각을 잠시 하고 왔습니다. 생각으로 재밌더라고요.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명과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하는 것도 참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해봤죠. 연극 같은 거 한번 해봤을 거예요. 그 연극 배우들이 참 나는 멋있더라고. 영화 배우들은 오히려 연극 배우들. 그래서 이제 소연극이나 연극 공연하는 데 가가지고 연극을 한 번씩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얼하게 잘 와닿더라고요. 보니까.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야 뭐 대학로나 이런 데 가면 많겠죠. 지방에 있는 분들은 좀 연극 그 관람하기가 쉽진 않은데 좀 돈을 더 주더라도 영화보다는 연극을 한번 기회 되면은 많이 감상을 해보시고요. 한번 즐겨보십시오. 상당히 재밌더라.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가 한번 배우로서도 한번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하여튼 뭐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도 참 좋아요. 하여튼 잠시 그런 시간을 좀 겪어봤어요. 겪어본 게 아니라 한번 즐겨봤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요즘 보니까 상당히 좀 주가를 폭락시키는 하나의 요소가 있어. 뭐 공매도라기보다는 제가 블록딜이라고 해서 블록딜. 이 블록딜 때문에 주가가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떨어진다, 폭락한다. 결국 눈 크고 코 베이는 그런 당하는 꼴을 좀 당하고 있어요. 우리 개미들이. 도대체 이 블록들이 왜 자꾸 이렇게 이런 게 발생하는지 좀 답답하죠.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진들 때문에 아주 막 골썩 있죠. 지금 속썩이고 카카오페이 임원진들의 그 먹튀 사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. 생생하고 여기에 또 2대 주주들의 그 하여튼 먹튀까지 2대 주주가 지금 그거죠. 블록들로 튀는 현상이죠. 이게 또 먹튀라고 해야 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짜증났어요. 저도 봤을 때. 그 지난 8일 날이죠. 그 장 종료 후에 이제 알리페이라고 있어. 알리페이 중국 애들인데 알리페이가 보유 중인 그 카카오페이 지분 일부를 이제 블록들로 매각을 하더라고요. 그리고 결국은 팔고 튀는 거지 뭐. 응? 생각보다 파장은 컸어요. 생각으로 파장은 컸다. 그 바로 다음 날인가 그 카카오페이 주가가 그냥 갑자기 그냥 15.57% 그냥 급락을 하는 거야. 그냥 거의 폭락을 한 거죠. 응? 말이 15%지 여러분. 이제 15% 빠지려면은 한참 오래 걸릴 텐데 그냥 한 방에 그냥 내려가 한 방에. 그러다 보니까 시총 2조 원이 사라진 거야. 응? 그냥 아주 깔끔하게 사라집니다. 허공으로. 그 두 사건 모두 보니까 주요 주주야. 주요 주주가 블록딜로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 공통점이 있어요. 사실 카카오페이뿐만 아니에요. 그런 예고되지 않은 그런 블록딜로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사태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. 결국은 눈 뜨고도 당한다는 그런 사실이죠. 결국 그게 블록딜이다. 블록딜. 이 블록딜이 뭐냐?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그 매수자를 구해요. 구해가지고 장 개시 전이나 그 장이 끝난 후에 지분을 넘기는 거래를 말합니다. 지분을 넘기고 주로 보면 장 끝난 후에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커가지고 일반 시장 거래로는 다 못 팔 수도 있고요. 그 주가가 폭락할 위험도 있다 보니까 그냥 안전하고 확실한 1대1 거래하자. 1대1 거래. 1대1 거래 해가지고 이제 블록딜을 하는 겁니다. 그 대주주는 그 증권사에 의뢰를 해요. 의뢰를 해가지고 매수자를 찾는데 보통 그 대량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 그리고 뭐 기관 투자자들 이런 찾겠죠. 외국인의 기관자를 찾는다. 특히 이제 매수자가 지분을 대량 매입하기로 이제 미리 약속한 만큼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물량을 넘기는데 보통 당일 종가에서
5에서 8% 정도 할인을 합니다. 할인율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. 많이 사니까 도매가로 싸게 줄게, 도매가로 줄게, 뭐 그런 느낌이지.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제 블록딜을 이제 블록 세일이라고 하죠. 블록 세일. 세일이라고 한다. 그 개미가 블록딜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? 단 하나지 뭐.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.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. 그 보통 장 마감 후에 블록딜을 하면은 열의 9은 다음날 주가가 크게 흔들려요. 그냥 폭락하는 거야, 대부분. 왜 그럴까요, 도대체? 일단은 유통 주식수 증가로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야.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 풀리는 주식이 많을수록 주식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. 특히 블록딜을 하는 그 대주주의 지분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식 공급량이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주식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. 하락이 불가피하고 또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지분을 묶어놓은 그 대주주와 달리 이 물량을 받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그 시세 차익을 바로 챙기는 거죠. 그리고 물량을 다시 시장에 던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치더라. 그리고 대주주의 매도 자체가 악재야, 악재. 야, 대주주가 매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 블록딜은 그 자체만으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. 그 대주주가 지분을 던질 정도면은 지금이 고점 아니냐? 이거 거의 피크다 아니야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하게 만들고,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악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할인율이죠. 할인율만큼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. 블록딜은 현재가보다 할인율을 적용해서 거래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생각보다 할인율이 커버리면은 시장에 그만큼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. 그런 인식을 줘요. 그 통상 할인율이 주가에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겠죠. 카카오페이 그 주가 하락이 컸던 이유 중 하나가 할인율이야. 할인율. 통상 5에서 8%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번에 그 알리페이 그 블록 뜰 때 보니까 11.8%예요. 11.8%의 할인율을 적용했더라고요. 이 정도로 싸게 판 거는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그런 시그널입니다. 뭐 이따위 짓을 하니 주가가 뭐 제대로 버티겠어요? 그럼 블록딜하면 망했냐? 망했다고 이렇게 봐야 하냐?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시장에 단기 충격을 주긴 하지만은 블록딜의 규모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그 회복력의 차이를 또 보인다고 합니다.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20년 9월이죠. 신풍제약 그때 자사주 128만 주 정도 를 이제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를 합니다. 할인율은 전날의 종가 대비 13.7% 정도 적용을 해요. 그 다음날 주가는 14.21% 정도 급락을 합니다.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다.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창 그 오른 시기인데 그 신풍제약 오너 일가가 그 두 차례 걸쳐가지고 대규모 블록딜을 해버립니다. 결국 지금은 어떤 생태냐? 치료제 개발 부진 등의 이슈가 이제 현실화되다 보니까 주가는 바닥에서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. 거의 내가 끝났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라올 생각을 안 해. 그 다른 사례도 마찬가지야. 2021년 7월인데 그 JYP죠. JYP는 그 366억 정도 규모의 주식을 블록딜로 두나무에 처분을 합니다. 그 다음날 주가가 4% 정도 하락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떠냐? 근데 3만원대에서 한 6만원대를 껑충 뛰었어요. 두나무의 딜이 그 NFT 플랫폼 그 사업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다. 그런 점이 결국 이후로 실적 개선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회복을 넘어서 상승을 해버렸습니다. 하여튼 이렇듯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그 블록딜 그 이후의 여파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죠. 아직까지는 그 개인 투자자들은 사전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그 주가 급락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. 뭐 그쪽 대주주가 블록딜을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. 응? 언제 할지 모르니까 정보를 알 수가 없다. 현행법에는 그 사전 신고나 공시 의무가 없어. 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있어요. 그리고 주요 주주가 기업의 내부 정보 이거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빨리 법으로 고쳐야 돼. 응? 최근에는 그 대주주가 이런 보유한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는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됐는데
그 대주주의 그 블록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은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이제 소액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죠. 빨리 해야 합니다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해야 돼, 이거. 그 후보 시절의 공약집에서 그 내부자의 그런 대량 매도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, 법 개정 가능성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블록딜 같은 거는 미리 사전에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소액주들이 덜 피해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하여튼 블록딜이라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요.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.